자, 아무튼 오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효율적인 ONM 및 전력을 개선에 대해서 강의할 김수정입니다. 아무튼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 바쁘실 건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신 만큼 알차게 하나씩 배워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 섹션을 3번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었던 그 전력효율 개선과 실증 사례,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는 소형, 중형, 한전까지 실제로 발전소에 적용해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ONM 할 때 여기에 추상적인 데이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질문사항은 언제든지 이따 질문 시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전력효율 개선, 그 다음에 효율적인 ONM 방법, 그에 따라가 이 두 개를 실증한 사례 발전소를 적용한 거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만 해도 여러분들이 ONM 하시는 분이 내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를 판단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 단계 여러분들 오신 대가로 추가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몰랐던 ONM에서 꼭 필요한 사항, 그리고 그 필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점검을 해야 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아가서 이상적인 ONM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한테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전기 발생 원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냐, 광전 효과를 이용하냐인데 현재 태양광을 제외하고는 전량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합니다. 코일이 있는 주변에 자석을 회전시키면 전기가 발생하는, 이렇게 발전기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고, 그 광전 효과는 금속에다가 빛을 조사하면은 특정한 주파수에 빛을 조사하면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기가 형성되는 거죠. 유일하게 태양광이 그렇게 합니다. 참고로 태양광에는 적외선, 가시광선, 이 빨주노초 반환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 중에서 실제로 태양광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 가시광선입니다. 주파수가 10의 14승에서 10의 6승, 10의 14승에서 10의 16승 Hz 정도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가시광선이고 적외선이지만 영향은 적고 실제로 전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시광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전할까? 이게 하나로 정의한 겁니다. 원자력하고 화력하고 지열하고 태양열은 요 에너지원, 원자는 원자, 화력은 석탄, 지열은 물, 이걸 이용해서 간단합니다. 물을 데펴서 전기가 나오게 합니다. 이 에너지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기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수력 조력은 물의 압력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풍력은 바람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립니다.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 태양광은 아까처럼 빛을 이용해서 광전 효과를 해서 전력을 생산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거는 태양이라는 소스는 하나인데 고맙게 실이 태양열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태양광은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 양다리 걸친 이 태양광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우리한테 참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전력 효율 개선 원리, 그 다음 실증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입니다.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태양광의 전력을 생산한 소스원, 패널 카기도 하고 모듈 카기도 하죠. 이 기반으로 생산된 전력을 한데 모으는 접속반, DC를 AC로 변환하는 인버터, 승합 강압을 위한 변압기를 통해서 송전선로를 통해서 가정용이나 산업용으로 전달이 되죠. 근데 여러분 ONM 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ONM 하는 것은 정확하게 여기서 전력 효율을 최대한으로 내기 위해서 ONM을 합니다. 이놈들은 뭐냐? 필요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소스에서 생산한 전력을 어쩔 수 없이 한 대 모으기 위해서 접속반이 필요하고 DC를 AC로 바꾸기 필요하지. 얘들은 소스원에서 100으로 잡아온 에너지를 동작시킨다고 손실시키는 요소들입니다. 그걸 명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지 그냥 패널 설치하고 접속반 설치하고 인버터 설치하면 내가 ONM 잘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얘의 소스원을 가지고 저해하는 요소를 내가 어떻게 원활하게 해서 저해하지 않게, 따져보면 이건 필요 없는 요소죠. 100이란 전력이 생산해서 바로 생산은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첫째 시간에는 이 소스원이 내가 시공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력이 변화되고 소스원이 어떻게 하면 전력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 이걸 핵심을 다룰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은 그 외에 연동된 주변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전력 효율을 내가 O&M 잘해서 전력을 생산할까? O&M 잘하는 목적은 효율 개선이잖아요. 그 다음엔 이거 모르는 인자 뭐를 개선하면 또 전력 효율이 개선될까? 그게 두 번째 시간에 진행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버터는 센트럴 방식과 멀티 센트럴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인버터 안에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먹는 밥을 먹고 나면 에너지를 뭐로 소모되면 열로 소모됩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활동할 때 이 열이 바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겁니다. 이 태양광이든 전 세계적으로 있는 VI에는 PD 에너지는 걔가 열이 뭘 소모했다 전력을 100인데 90을 소모했다 열로 다 발산됩니다. 올 열로 PD V 곱하기 I 곱하기 타임하면 줄 열이 온도로 환산됩니다. 그래 생각하십니다. 그래 장비에 뭐가 열났다 전력을 손실시켰겠구나. 그런데 동작시키려면 당장에 열이 나죠. 그러면 어디 백이 점점 소진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원리에서 이게 소진될까? 여러분 오해하면서 이까지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게 핵심입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트링 방식입니다. 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전체가 1000V 시스템이기 때문에 패널 하나가 40V 10A 하죠. 그걸 20개 연결하면 약 25개 연결하면 1000V가 됩니다. 그러면 맥스 1000V 25개 이상 못 연결하죠. 25개 40W 하면 대충 얼마입니까? 한 10W에서 10kg에서 12kg 정도 되죠. 더 이상은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병렬로 연결하죠. 해서 전력을 모집해서 전력을 점점 증가시키기가 메가와트로 갑니다. 그러면 현재 태양광 시스템은 스트링 구조란 말이에요. 직렬로 연결된 구조. 자, 여기 한번 이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현재 태양광 시스템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스트링 구조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이놈의 가장 맨점은 여러분들이 자꾸 가만히 놔두는데 왜 자꾸 전력이 떨어지지? 음영도 없는데 이 원리가 여기 들어갑니다. 특정 모듈 패널 편차라고 합니다. 음영, 여러분 눈에 비이는 음영, 보이지 않는 출력 차이, 보이지 않는 노후가 생기면 특정 패널에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얘만 패널 편차가 생겼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MIT 공대에서 처음에 연구한 거죠. 크리스마출 라이트 이펙트에 의한 전류 병목 현상. 요 원리 하나 때문에 기껏 하나가 변화됐는데 나머지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스트링 구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왜 여러분들이 유지보수 고장진단 원격 제거 어렵냐? 현재 태양광 메가와트 발전 시스템 통신 기능이 인버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버터는 보세요. 1000V 시스템에 보통 메가와트면 1000A입니다. 그래서 마진 설계를 800V 설계하고 800A 하죠. 그런데 패널 하나는 40V 10A입니다. 이거 100개 죽어도 여기 스펙 안에서 놀지 죽은 줄 모릅니다. 왜? 통신이 여기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전체 메가와트를 한 2400장 듣는데 415W 하면은 MPPT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이 전체 생산된 최대 전력을 추적하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추적해서 최대를 생산하는 엄청난 전력이 생산되는데 여기 토탈 묶어서 생산하다 보니까 전력 손실이 생깁니다. 따라서 통신과 MPPT 기능이 인버터에 있기 때문에 패널별 모니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고장 진단, 원격 제어 전혀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인버터 패널 접속반 백날 좋은 거 써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전기를 생산하는 소스원이 패널인데 이놈을 봐야 되는데 인버터하고 접속반 와서 뭐 하게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해나 하신 분은. 그러면 여기를 봐야 뭐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걸 취합해서 보여주는 거 봐. 백날 봐도 분량을 못 찾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력 향상이 여러분의 목적이고 유지보수 고장진단 원격 제어 알람 알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이 통신 기능이 있는 요거를 분산형 전력 체득하기를 하고 DMPPT라고 합니다. 제가 말이 어려우니까 DMPPT로 축소해서 하겠습니다. Distributed Maximum Power Point Tracking인데 요걸 해석한 분산 전력제입니다. 얘에다가 그러면 각각 보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각각 볼 수 있는 DMPPT에다가 통신 기능을 이렇게 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낙뢰, 핫스팟, 벼락치니까 그거 보호는 가능까지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셀프 MPPT가 뭐냐? 셀프 MPPT가 아까처럼 한 곳에 전력이 떨어졌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막아내는 기능입니다. 요 있는 기능에 모듈을 장착하면 되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죠. 뭐 지금 뭐 그렇게 고객이 요구하지도 않고 메가와트 설치하는데 1억에서 10억에서 12억 드는데 여기다가 또 1억 투자하라. 누가 하겠노? 요런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고 있는데 딱 제가 2시간 딱 들어보면 이거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설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문제점이 개선하려면 같이 패널 편차가 발생했을 때 전력이 떨어지는 것을 개선하는 셀프 MPPT 기능. 그 다음에 각각 통신이 되니까 패널이 어떤 상태를 아니까 인버터에 관계없이 어디서 고장났고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각각의 통신 기능. 그 다음에 낙뢰나 핫스팟이 섰을 때 상호 간섭이 생기니까 이걸 격리할 수 있는 보호 기능을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유지보수 고장 진단 요 자리에 앉아서 가능합니다. 요 자리에 앉아서 가능하죠. 끝내. 핸드폰으로 지금 됩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갈게요. 그러면 이제 알았는데 그럼 왜 전력이 자꾸 떨어지냐? 여러분이 아는 내용은 이겁니다. 패널 편차. 패널 편차의 주 요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음영. 여러분이 아는 음영. 두 번째, 출력 차이. 원인 모르는 출력 차이. 기껏 세개 설계했는데 왜 자꾸 전력이 떨어질까? 원인 모르는 출력 차이, 노후화 이렇게 됩니다. 음력은 다미엘이 플랭크 상수의 진동수를 이용해서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10의 14승에서 16주파수를 때려서 전력을 생산하니까 이 당연히 차단되면 음력이 강전 효과를 제대로 못 내죠. 그러니까 전력이 당연히 떨어지고 이건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어렵습니다. 여기에 패널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3호족 화합물을 집어넣어서 P소스와 N소스,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물질이 이미 도핑된 상태입니다. 도핑된 상태, 이 공정은 반도체에서 수천도를 두고 만들어냅니다. 그때 만들 때 공정의 디퓨전, 소스를 만드는 디퓨전, 애칭 이런 공정을 잘못 거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막끝이 생깁니다. 막끝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광전 효과 또 됩니까? 빛이 이 주파수를 투과해야 되는데 얘가 방해를 하겠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크랙. 크랙이 생기면 뭐 됩니까? 전기 기껏 생산을 끌려 그라운드 다 빠지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관리하라 하면 ONM 관리하면 수천 장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전력 저하인자 노후화. 당연히 메탈 라인이 노후화 되면 여기 저항이 생기니까 전류가 제대로 통과 못 하죠. 이 파티클 있으면 광전 효과 제대로 안 나죠. 자, 그런데 아니 요 패널만 이상이 있는데 왜 남이 떨어져? 아니잖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크리스마스 라이트 이펙트 해안 전류봉. 요것만 떨어지지 왜 남이 떨어져? 그래서 지금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전력이 떨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럼 이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요놈이 떨어지면 남까지 떨어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이론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태양광 그 패널을 등가위로 그린 겁니다. 3개만 그리겠습니다. 스트링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죠. 한번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크리스마스 라이트 이펙트입니다. 이 뭐냐? 크리스마스 등도 이와 같이 아쉽게도 기존 태양광 발전소처럼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렬 연결될 때 한 등이 고장나면 어디 되는지 아십니까? 다 꺼집니다. 직렬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현재 발전소가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렬로 돼서 300W라고 가정했을 때 패널 편차, 음영이라기보다도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출력 차이, 노후화 다 대상됩니다. 딱 생기면 어디 됩니까? 내 생각에는 인원만 다운돼야 되는데, 자, 이런 게 생기면 어디 돼요? 빛의 그 10의 14승 16 주파수가 못 들어오니까 전자전공을 분리를 적게 하니까 전류가 적게 되겠죠? 여기 때는 전압 죽었다 깨어나도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태양광 해석할 때 밤에 달빛에 사람들 인지가 할 수 있는 빛만 있으면 전압은 나옵니다. 그 실험 결과를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실증 결과니까. 전류가 3분의 1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디 되냐? 우리가 알기는 연원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직렬일 때는 어떻게 되냐? 같이 떨어집니다. 같이 떨어져서 어떻게 보세요? 300W가, 아니, 900W가 3분의 1로 팍 떨어져요. 왜?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 돼요? 이게 여러분들 발전소에 패널에서 일어나는 핵심적인 전력이 다운의 원리입니다. 이거를 개선하면 어디 됩니까? 전력이 개선되겠죠. 저 인버터 접속과 뭐
시공 잘했다 이거 다 때려치우고 그건 소스온이 아니거든요. 전력을 생산하는 소스온은 패널이에요. 패널에 이르는 현상을 개선해야만 전력이 개선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분산형 전력 체계를 다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보십시오. 잘. 여기 직렬로 가다 연결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붙어지, 그죠? 들어붙죠. 근데 전압을 올려야 되니까 이 분산형 전력체에 출력해서 올려서 전압을 올립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얘는 얘하고 연결됐고 연결됐기 때문에 전력이 탁 떨어졌단 말입니다. 연결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요 100W 나오는 놈은 에너지 보존 법칙 위배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100W 나와서 최대 전력 추적하고 300은 300 그대로 나와서 추적을 합니다. 요건 300 그대로 추적해서 요 합산만 합니다. 요때 요게 준인공지능이 들어가서 그 기능을 하죠. 자, 그래서 분산형 전력 해적하기 써서 시리즈에 의해서 하나가 전력이 떨어지면 크리스마스 라이트 이펙트한 전류 병목에서 동시다발적 떨어진 거를 개선하자. 그러자니 분리하자. 분리했는데 여기서 전력이 개선을 하는 기능이 안 들어가면 분리한 게 아무 없으니 여기에 주는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서 전력이 가장 나오는 건 그대로 받고 여기서도 MPPT를 하게 하자. 그리고 전압을 스택하자. 그러면 기존에 패널이 같이 연결된 구조가 똑같은 전압이 나오겠죠. 전류는 당연히 보상이 되고 얘가 전류가 3분의 1 떨어진 거를 그대로 올려버립니다. 여기서. 자, 요 구조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잘 이해 안 되죠. 지금부터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거 한 거 없습니다. 다 실증한 겁니다. 크리스마스 라이트 이펙트 형상 MIT 공대에 있지만 실증은 저희들이 처음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걸 보여드리니까. 자, 발전소를 쪼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쪽은 여러분이 아는 기존 발전소. 이쪽은 아까 DMPPT가 장착된 곳. 그래가지고 편차라는 거는 음력 노후가 될 수 있지만 그림자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120벌이라는 패널에 1% 음력을 줬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1% 음력을 줬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눈에 보일 겁니다. 얘가 120W인데 멀쩡하던 얘 150W 셀을 썼습니다. 모듈 150W 놈들이 다 120W로 갑니다. 크리스마스 라이트 이펙트 전류 병목 영상 때문에 얘는 얘만 120W 떨어지지 150W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자, 보십시오. 여기가 기존 발전소 보세요. 120W 떨어지니까 뒤가 어디 됩니까? 얘 음력 줬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다 떨어져요. 똑같이 150W가 툭 떨어져요. 이래서 발전소가 갑자기 전력이 훅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얘만 120W 떨어지지 150W 그대로죠. 근데 이 발전소를 어떻게 구현했나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왼쪽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음력. 여기 1% 음력입니다. 여기에 전력 최적화기 DMPPT를 장착한 곳. 요거. 여기는 장착하지 않은 곳. 기존 발전소에 똑같이 음력을 주고 시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허로 나와 있습니다. 실증 시험이라고. 자, 이 원리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 오늘 다 가서 다 잊어서 좋으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라이트 이펙트 현상에 의한 DA가 중요합니다. 전류 병력 원상. 떨어지면 떨어진 놈을 따라간다. 요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여러분들 O&M 할 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와트로 눈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전류 병력 현상 계속 전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kW 발전소 하나, 2개에 이쪽은 기존 3kW 발전소입니다. 뒤에는 아까 DMPPT가 전류 병력 현상을 제거하는 기능 준 인공지능이 있는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력을 한번 보십시오. 음력은 요거 봉하고 막대로 음력 비율은 요 그림자 진 비율을 72셀 나누기 10개 나누기 요거 한 겁니다. 그게 퍼센트가 한 3.5% 됐는데 그 나무 막대로 이렇게 음력을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10개 중에 4개를 음력을 지지 않게 했죠. 그때 얘와 음력진 곳에 전류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얘 현재 음력진 곳에 3.6에서 4A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실수가 있을까 한 칸 띄고 음력지지 않는 4칸 중에 한 칸을 봅니다. 이것이 사실 6A 나오는 강력량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4A 나오죠. 음력진 놈을 음력지지 않는 놈이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전류 병력 원상이에요. 근데 똑같이 시공하고 나서 분산형 전력 최적화에 DMP를 장착해 봤습니다. 이렇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입력단은 당연히 여기 전류가 4A 할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아까 했죠. 여기서 셀프 MPPT가 동작해서 저쪽에 높은 놈을 따라가게 이 패널에서 4A가 뜬금없이 6A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잘 나오는 쪽을 찍어봤죠. 5에서 6A 나오죠.
이 또한 제가 안 그렇겠죠. 각각 MPPT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얘는도 전류를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PD로 보나 파워로 보나 전류로 보나 크리스마스 라이트 이펙트 전류 병목 현상은 현재 시스템 스트링 구조는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게 패널에 두세 개가 음영 지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패널 하나에 조그만한 파티클이라도 있어버리면 그 패널이 다운되면 그대로 여실히 다운됩니다. 그림자는 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개의 파티클 정도의 그림자만 있어도 이렇게 10에서 15% 떨어집니다. 자, 이런 결과로 실험을 해봤죠. 아까처럼 음영한 이겁니다. 음영진 곳을 해서 얘가 인버터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기존의 발전소고 이게 아까 파워 옵티마이저가 장착된 곳입니다. 불과 1% 음영이 22%가 개선돼요. 전력 효율이.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두 칸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두 칸을 가니까 얼마냐? 3배 차이 납니다. 전력이 3배 차이 나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영을 한번 예시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한 칸 가린 1% 음영, 두 칸 가린 2% 음영, 아까 실험한 3.5% 음영. 전력 효율이 달고 안 달고 있다 13에서 35% 개선됩니다. 여러분들 단결적, 다결적 효율 22%냐 24%냐 2% 올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단결적, 다결적 양만을 써봤자 패널 편차, 음영이 아니고 음영이 아니라 노후화, 탈색, 보이지 않는 이런 것만 생기면 벌써 기본적으로 단연 1% 이렇게 살짝만 음영 줘도 10에서 15%가 떨어집니다. 한 3% 음영에는 보십시오. 35%가 떨어져요. 자, 지금은 제가 강조하는 게 패널이 소스니까 패널에서 어떤 전력을 개선할 수 있는 팩터가 있냐를 보자는 취지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3.8시간에서 3.7시간 대충 치는 거. 그러면은 그걸 알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 음영에 대해서 기존 발전소와 전력 최적화기가 기존 발전소와 전력 최적화기가 장착된 발전소를 비 오는 날, 맑은 날, 흐린 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공교롭게 1월 3일부터 1월 7일까 하니까 맑은 날, 흐린 날, 요때는 흐린 날에 요거는 왜 흐리냐? 눈이 곧 오기 직전에 아주 흐린 날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맑은 날은 요 불과 3% 음영의 기존 발전소와 분산된 전력 최적화에 있어서 병목 원산을 제거하니까 이 음영진 곳이 떨어지면 얘들은 따라가는데 이쪽은 음영진 곳이 높은 놈을 따라가기 역으로 만들어 놨으니 맑은 날은 40%, 흐린 날은 15에서 20%. 아주 흐린 날은 전력 생산이 똑같죠. 왜냐? 완전히 눈 오는 날은 이 그림자의 조도보다 눈 오는 날은 햇빛이 완전히 가려져가 더 시커멓게 되죠. 그죠? 그런 똑같은 음영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 여실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3.7시간을 가정했을 때 불과 3% 음영에도 20%의 전력 효율이 차이 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는 보시면 실증 실험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런 기반으로 저희들이 일반 업체에 약 1메가와트 12군데 납품하고 한전도 납품했습니다. 그 두 사례를 가지고 실제로 개선된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모 업체에서, 업체는 그 보안상 안 되니까 모 업체로 하겠습니다. 모 업체에서 옥상에 이와 같이 태양광을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이 하나 턱 걸려 있습니다. 그럼 왜 돼요?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면 왜 됩니까?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지겠지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현재 그림자를 기반으로 남중고도 23.5도를 기반으로 여름에는 70도, 봄, 가을은 50도, 겨울에는 30도 다 계산해 가지고 어디 달면 된다는 부분적으로 답니다. 음영 닿는데 부분적으로 달아서 음영 효과를 개선했을 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면 좋겠다 해서 컨설팅해서 실제 단 겁니다. 다니까 달기 전에 뭐 30.1kW 나왔던 것이 달고 나니까 37.9, 약 26.6% 개선, 0.6% 개선됐습니다. 여기 어디서 저희들이 했냐? 저희들이 하면 가라로 꾸밀 수 있으니까 시공은 저희들하고 컨설팅을 하고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나와서 이거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실증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이래 그림자 없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림자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스트링이 20개 연결될 때 여러 개가 그림자진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개가 지면 15개가 그래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림자라는 거, 파티클이라는 거,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사례. 요건 안동입니다. 안동의 산악지대에 약간 노지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했는데 그쪽에서 제안한 거는 봄, 가을, 9월 14일 음영 요래졌습니다. 대책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남중고도 다 생각하면은 태양이 여기서 이렇게 도니까 인버터 하나, 둘, 세 개가 보십시오. 이렇게 도니까 아침에는 이게 안 타가 오후이 되면 요 그림자들이 영향을 미치죠. 그 제가 봄을 기준으로 겨울에 23.5도, 여름에 23.5도 고도하니까 요까지 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까지 실제로 달았습니다. 달아가지고 개선한 사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후에 됐을 때 여기까지 가니까 요게를 전력 최적화를 달았을 때 기존의 편차보다 획격하게 줄었죠. 그러면서 18% 개선된 사례입니다. 전력이 토탈. 자, 그 다음에 또 이분은 옥상에다가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옥상에 이런 구조물이 공사를 하다 보니 있었어요. 이 안에 또 열심히 한다고 깍깍 들어차게 했겠죠. 이래 되면 단점이 뭡니까? 빛이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아침에는 이쪽이 그림자가 짙히고 오후에는 이렇게 그림자가 짙고 오후에는 이쪽이 지겠죠. 그래가 다 컨설팅 해보니까 365일 돌려줘 보니까 이 빨간색 점으로 한 스트링 중에 빨간색 점으로 한 데는 다 그림자 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에다 장착을 실제로 장착한 그림들입니다. 장착을 해서 평가해 보니까 이래 심한 곳은 전류가 푹 떨어져 있는 구조가 다시 복원을 해서 전력이 개선되고 많게는 뭐 41.5%에서 적게는 26.7%. 근데 이걸 부분적이니까 다 평균 내면 약 7.8% 정도. 왜? 조금 개선된 것도 있고 많이 개선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림자 치명적인데 이런 그림자보다 더 치명적인 거는 이거 살짝 세변을 넣어가지고 한 패널을 전력을 떨어지면 아까 전류병봉은 기억하라 했죠. 거기에 연결된 건 다 떨어집니다. 아까 왓드로 제가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자, 그런데 여기가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저희들이 보십시오. 시뮬레이션을 딱 해서 이네들의 위성사진을 땡겨와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인버터 뭐 쓰냐, 접속반 뭐 쓰냐, 패널 뭐 쓰냐, 그리고 주소가 어떻게 되냐를 딱 저희들한테 주면은 음력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버터, 전신줄 다 있죠. 이래 한번 보십시오. 벌써 인버터 전신줄들 때문에 24절기를 돌면 이렇게 음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이렇게 했지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5월, 6월까지는 전력이 생산 다 잘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패널의 전압, 전류, 전력입니다. 요거만 보면 전류 병목 현상이 근본적으로 제거돼 가지고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분적으로 가니까 얘가 떨어져 있었는데 이미 달았기 때문에 요 옆에 놓은 거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 잘 나오죠. 출력도 당연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개선됐는데 갑자기 7월 달에 난리 났다고 전화가 온 거죠. 전류 확 떨어진다. 너 사기 아니냐. 그 저희들이 모니터링 데이터만 보면 가지도 않아도 됩니다. 여기 거리가 멀어가 그 업체는 가지지 않았고.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권장한 거는 여기 달았는데 죄송합니다. 달았는데 우리가 컨설팅 할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잡초들이 죽은 것 같지만 봄, 여름 되면 기어 올라옵니까? 안 기어 올라옵니까? 기어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가 설치한 요런 거에 잡초가 또 다른 옆에를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솔포맥스 달았더라도 이 옆에 하나 패널이 안 단 곳에 넝쿨이지 뭐 해야 됩니까? 걔가 팍 떨어지죠. 그럼 솔포맥스 단 것마저 영향을 팍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문 보입니다. 이렇게 넝쿨이 딱 지면 전류가 많이 진 거, 중간 진 거, 적게 진 거, 이 그래프만 저희들은 모니터링이 되니까 모니터링만 딱 보면 어느 패널에 어느 인자에 어떤 전류만큼 잡초가 올라왔다 된 판독됩니다. 거리 멀다고 안 하고 우리를 노발대발한 건데, 근데 봐요. 8, 9, 11 때는 이 그래프가 기울기가 더 높죠, 더. 왜? 더 막아서 강전 효과를 더 못 나게 일으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시간도 안 돼서 분석했죠. 그래, 업체에 주니까, I'm so sorry. It's my mistake. 그래가지고 저희들 고맙다 인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덤불을 제거하고 나니까 다시 전력이 회복되는 그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음능을 했고 아까 세 가지 예를 그대로 든 겁니다. 패널 편차에는 음능, 출력 차이, 노후가 있었잖아요. 이제 출력 차이를 볼게요. 현재 이 업체는 갓 패널을 산 겁니다. 갓 패널 사가지고 옥상에 설치를 했죠. 양면역이라서 한쪽에는 흰 페인트를 도색하고 한쪽은 하지 않아서 양면역의 효과를 보려고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버터 1은 여기 거 스트링을 연결했고 인버터 2는 요 사이 거 요 상관관계를 보려고 인버터 3는 여기 인버터 4는 여기 연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은 1번은 DMPPT가 장착된 곳, 1번은, 2번은 기존 발전소, 스트링에 전류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게, 3번은 DMPP 따라서 전류병목 현상 안 일어나게, 4번은 원래 일어나게.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DMPPT를 따라서 전류병목 현상 안 일어나게 하니까 전류병목가 안 사니까 파워 옵티마이저가 장착된 곳이 더 높죠.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양면역인데 뒤에 반사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낮고 반사를 이렇게 높은데 그 중에서도 1번과 3번 병목 현상을 제거한 파워 옵티마이저 하니까 개선됩니다. 새 건데, 새 거. 그래서 지금 한솔하고 LG, 뭐 하나 전부 패널을 생산하지만 처음에 500W죠. 500W가 다 500W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패널에는 PN 정션 소스가 들어가서 디퓨전, 확산, 에칭을 합니다. 이 공정에 3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W 나오는 거, 499.W 나오는 거, 498W인가 보통 2에서 3% 원래 생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100% 완벽한 패널은 없습니다. 그 3포가 여실히 나와서 1.91%가 개선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3포가 나와버리면 기존 거는 3포 나온 중에 낮은 놈 따라가는 거고 병목 현상 때문에 얘는 3포 나오면 높은 놈 따라가게 하는 거죠. 전류를 증가시켜서. 그래서 개선되는 진짜 왜카노 죄송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단기 텀으로 했습니다. 단기 텀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거 한 20년 넘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저희들이 이거를 알라고 20년 저희들은 이거 20년 검증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O&M의 유명한 미국 AMPT사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2019년 도쿄 세계 엑스포 가서. 그래서 이 자료 1호를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 방문해서 수십 년 했을 때에 음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미스매치가 나서 어떤 효과가 있냐. 저희들은 요거 단편적으로 했지만 얘들은 수십 년 한 거에 플러스 변수. 지바엔에 645kg 설계해서 수십 년 해보니까 그 변수가 열화율 0.5%, 판넬 온도 10도, 온도차 발생률 30도. 이래서 패널들이 똑같은 전력을 생산 안 하고 이런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20년 굴린 거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보통 1년 차이는 0.7%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근데 한 5년 정도 딱 지루하면 편차가 1.7% 발생하죠. 그러면 스트링 인버터 정착하고 장착하지 않는 스트링이 인버터를 장착하고 장착하지 않은 곳에 전력을 결과로 보니까 10년 되는 4.2%, 20년 되니까 8.7% 나요. 그래서 이거를 메가와트를 돈으로 환산해서 엔화를 원화로 따져보니까 연 2,300만 원이 개선되는 평균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노후화의 그다음 장기 텀으로 보는 업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음영이 아니고 패널에 뭔 편차가 생기고 원인이게 모르게 중간에 뭐가 변색이나 탈색돼 가지고 조금의 손상되면 모든 전력은 툭 떨어지는구나. 그게 바로 패널 편차를 검증하는 거구나. 수십 년 동안. 그리고 단기적으로 1, 2년 된 것도 실제로 이렇게 패널 편차 발생해서 이 전력 최적화가 되면 전류 병목 현상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올라가고 기존 거는 전류 병목 현상 때문에 낮게 가는구나. 그게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비단 음영이 아니라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합습파 때문에 되게 고생 많아죠. 지금 하는 방식이 뭡니까? 이거 커브 이거 하는 거. 열화상 카메라 이용하는 거. 열화상 카메라, 드론을 이용하죠. 드론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있는데 요건 적외선 센서를 씁니다. 요 놈은 거리가 도달이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움직임이 일률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드론이 5m/s면 되면 막 흔들리죠. 그래서 이걸 찍고 나서 찍었어요. 그러러 키로선이 찍었어요. 핫스팟을 보려고. 찍었을 때 이 핫스팟이 찍으면 어디 됩니까? 고장 진단 예측은 뭐예요? 핫스팟입니다. 끝. 그럼 엔지니어가 다시 뜯어야 돼요. 다시 뜨면 발전소 다시 꺼야 돼요. 얼마나 전력 손실이 심합니까? 그리고 얘는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다 뭐예요? 안정되게 공기가 흐름이 안정된 말 해요. 근데 이 분산적 전력 제작에 그대로 장착돼 가지고 각각의 모듈에 모니터링 결과를 즉시 알 수 있고 그 모니터링 결과에서 인마가 음영이 졌는지 넝쿨이 올라왔는지 바이패스가 죽었는지 대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핫스팟을 보시면 핫스팟은 이 음영 편차 맞으면 음영이 해서 전류가 많이 흘러가는데 얘가 방해하기 때문에 열이 확 납니다. 그래서 핫스팟이 생기게 강제로 이렇게 음영을 줬습니다. 자, 10개니까 3kW 10개 발전소에 우선 핫스팟이 없는 곳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요 10개 중에 여기에 체크한 겁니다. 요거는 기존 발전소입니다. 기존 발전소 보니까 여름이었습니다. 41.7도. 왜냐하면 패널에서 반사되는 열하고 합치면 이때가 35도 정도 됐는데 이 정도 올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최적화기가 장착된 곳에 또 음영이 없는 걸 찍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어떤 효과가 없으니까 비슷한 온도가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제 음영진 곳의 핫스팟을 봤습니다. 음영진 곳의 핫스팟을 보니까 기존 발전소는 솔포매선 발전소에 의입니까? 여기 핫스팟이 팍 생겨서 온도가 순간적으로 50도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는 음영이 져 있지만 핫스팟이 발생됐지만 실온이나 이온화 비슷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드론 띠아가 핫스팟 찾으려 했는데 아까처럼 전력 최적화기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ONM을 위해서 나온 전력체계에 달면 전력 효율 개선은 필두고 핫스팟 생겨도 안 생긴 효과를 나타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얘들은 스트링이 폭포로 따지면 스트링이 20개가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전류가 떨어지니까 높이가 전압이고 떨어진 물이 전류인데 이 압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핫스팟이 쫙 통과하면서 여기 쪼그라든 거 전류가 통과해야 되니까 여기 얼마나 힘을 받겠습니까? 근데 얘들은 뭡니까? 전력 최적화가 있으면 하나하나 분리해놨잖아요. 폭포의 높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기 때문에 얘 연결해서 딱 오는 전압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선됩니다. 이게 동서발전에서 프로젝트를 하다 가면 국가 상도 받고 하던데 제가 좀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것도 되지 않는데 이거 하면 이거 되니까 한번 도입 검토해봐라 해서 그 기술팀하고 미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패널이 소스원이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나고 무슨 현상 때문에 전력이 떨어졌나? 전류병목 현상 때문에 떨어졌고 핫스팟 또한 전류병목 현상 때문에 생기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파워 옵티마이저 쓰니까 전력 최적을 쓰니까 개선되더라. 이제는 패널 입장에서 100W가 잘 나오게 만드는 거에만 집중했어요. ONM은 그 다음입니다. 이제 효율적인 ONM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자, ONM 10장짜리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주위 환경 좋게 해야 된다. 일조량 잘 받게 해야 된다. 바람 잘 불게 해야 된다. 그림자, 음영, 모듈 청결 잘해야 된다. 사용되는 제품, 접속반 효율 좋게 해야 된다. 설계, 태양광 각도, 방향 잘 세서 시공해야 된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 팩터씩. 보십시오. 일조량. 여러분이 아는 태양은 이래 돌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태양이 90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남중고도 수직에서 얼마나 벗어났냐. 23.5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태양이 공전을 합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여기서 23.5도 기울어진 약 70도. 봄, 가을은 여기서 23도 기울어진 50도. 동지는 약 여기 23.5도 기울어진 30도. 이렇게 70, 50, 30으로 태양이 돕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아예 우리나라를 통계를 딱 내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정남향이죠. 그죠? 정남향. 정남향에서 그러면 100, 최대의 패널의 효율이 내는 방향은 어디냐? 마이너스 10도에서 플러스 40도. 요까지 가면 100에서 97. 거의 그 패널의 전력을 그대로 생산하죠. 이렇게 설계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남향으로 했는 상태에서 10에서 15도 이쪽으로 틀고 그 다음 높이 넣어야 되냐 각도는 20도에서 50도 하면 거의 99도에 100 나오죠. 요 기반을 하면 얼추 맞아 들어갑니다. 물론 입지가 높고 낮고 좀 차이는 있는데 얼추 맞아 들어갑니다. 왜? 위도 경도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조량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설계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당연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입니다. 바람 이거 왜 할까요? 여기에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핵심. 바람을 이거 왜 할까요? 열 안 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열 안 받게 왜 해야 될까? 이 반도체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플러스 물질과 마이너스 물질을 집어넣어 놨어요. 평상시에는 전기 안 생기다가 광전 효과에서 10에 14승에 16에 진동성 오면 플랭크 상수로 곱해서 전자전공이 생성되는 거예요. 생성되는데 이 전자전공이 생성돼서 가장 좋아하는 활성화돼서 내가 가장 움직이고 전기 잘 생산하는 온도가 어떠냐? 상온이에요. 25도. 25도 마이너스 보통 한 7, 8도. 이렇게 한
15도에서 한 25도 사이가 가장 잘 전 반도체 물성적으로 잘 움직여요. 어떤 충격을 딱 주면.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어디 돼요? 그래서 잘 봐요.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아이러니 한계라. 여러분, 전력 생산할 때 봄에 가장 많이 돼요? 여름에 많이 돼요? 겨울에 많이 돼요? 뭐 보나마나 봄, 가을에 많이 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태양은 여기서 설치했으니까 멀어지면 직달량, 태양의 광량은 죽은데 더 멀어졌으니까 봄, 가을이 높아요, 전력이. 이유는 온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름에 되면은 실제 패널 온도는 우리의 온도가 30도지 여기에 완충층이 있고 글래스로 막아나가요. 6, 7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또 어떤 성질이 있냐? 25도에서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이 물성적으로 전압이 마이너스 20mV씩 떨어져요. 그러면 전압 나오고 전류 나가야 전력인데 전압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자전공, 전기를 만들어낼 때 이게 가장 잘 움직이다가 열이 발생하면 얘가 활동력을 좀 둔화돼요. 그게 이동도가 빨리 가가지고 전류를 생산해야 되는데 전류를 제대로 생산 못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겨울은 왜 낫냐? 겨울은 온도 시원하잖아요. 그죠? 차거나 시원하잖아요. 근데 너무 차가도 반도체 물질은 아까도 했지만 15도에서 25도 사이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위로 가면 더 온도에 취약하지만 아래로 가도 그 활성화가 둔화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겨울은 보세요. 여기 설치하면 어야 돼요? 태양보다 가장 멀어지죠. 멀어져서 이쪽에서 빛을 쏘니까 광량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발전량이 적은 거예요. 여름에는 열. 자, 그럼 뭐 해야 되냐? 이거 개선하려면. 바람을 그래서 여러분이 바람 대충 이해가지 말고 이게 좋다 생각하지 말고 아, 얘의 원리가 그러니 그 원리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O&M 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풀 제발 잘하게 하세요. 물론 올라와서 음영지면 복골 잘못됐지만 어느 정도 잘하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사돼서 오는 지열이 적어져요. 두 번째, 수로를 뚫으세요. 중간중간에. 물이 차 있으면 열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 조금 높게 하세요. 지대보다. 그러면 바람이 좀 더 낮은 곳보다 높은 데 통하겠죠. 이건 기본 상식. 근데 이 기본 상식을 아자니 아까 반도체의 그런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O&M 할 때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원리를 딱 들어가니 원리가 알아버리면 아까 패널도 전류 병면에서 떨어지 원리 알아서 어떻게 알았듯이 뭐 막연히 O&M 하는 것보다 이 원리를 알아버리면 어떻게 동작해야 될지를 분명히 감 잡을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시뮬레이터가 하도 많아가지고 얘를 어디로 돌리면 북서풍, 북동풍 다 시뮬레이션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음영은 아까 설명했듯이 마르고 닳던 설명했듯이 음영은 절대 생기면 안 되죠. 뭐 부득이하게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음영이 지지 않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가 이겁니다. 요겁니다. 사용되는 제품. 자,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태양광에서는 요거만 하고 잠깐 쉬고 뒤로 넘어갈게요. 원래는 더 뒤에 해야 되는데 태양광 보십시오. 얘 빼놓고는 전력을 소진하는 놈입니다. 근데 어딘지 알아요? 접속반에서 이 모든 것을 에너지를 끌어자고 여기 수십 개의 부품이 있어요. 인버터 동작시키려고 수백 개의 부품이 있어요. 그 부품들은 AC를 DC를 바꾸려고 누구라고 노력하는 기라. 그럼 어디 전압 전류를 소모를 해요. 기껏 생산해 놓은 놈을 소모를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가 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안에 부품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잘 쓰고 열 손실을 적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센츄럴 방식, 여기서 생산한 전력 7에서 9% 떨어지죠. 다 아는 사실이에요. 멀티 센츄럴 방식 2에서 5% 떨어지죠. 왜? 근데 했죠. 생산되는 거에 동작하자니 VI가 들어갔고 그럼 열 먹는다 했죠. 모든 에너지는 어디에 손실된다? 열로 손실된다 했죠. 열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왜? 이 안에 패널 한번 볼게요. 패널 보세요. 패널이 그 하나가 다이오드예요. 반도체 부품이란 말이에요. PN 정신. 다이오드가 0.62짜리가 쭉 62셀 연결해가 66이 36V, 72세세가 67이 42V 전압이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정션 박스도 또 다이오드인 거예요. 생산은 기껏 해놨는데 여기서 다 소모되는 요소를 얘들이 동작하려면.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접속반입니다. 접속반 한번 뜯어볼까요? 여기 조기에 퓨즈.
그 다음에 블로킹 다이오드, 그 다음에 기본 요소에 MCU 돌리려 여기 수십 개의 소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서 전기 패널에서 시컷 생산해놨는데 여기서 소모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반하고 인버터가 있으면 보통 7에서 많게는 10% 전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인버터예요. 인버터는 패널에서 나오는 거를 버크부스터로 전압을 승합 강압시킵니다. 그 다음에 IGBT를 동작하고, 그 다음에 평화를 전류 평화를 코일로, 전압 평화를 콘덴서로, 그 다음에 마그네틱 스위치. 다 동작하죠. 이게 동작해야 이게 DC가 AC가 나옵니다. 여기 전력 소모되죠. 왜? 했잖아요. 기껏 패널을 생산해 오니까 사실은 AC를 DC를 맞기 반드시 필요하지만, 모든 에너지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여기 나온 100이라는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추세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장비들의 나이키도 짝퉁하고 원산 제품하고 다르죠. 다 다릅니다, 전격이. 그러면 요 데이터 시트 안에 그 해가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 안에 최대율이 얼마고, CC율이 얼마고, VOC가 얼마고, ISC가 얼마고, 그 중에 얘가 부품이 소모하는 전류가 ICCQ, 커션트 커런트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한번 보세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커션트 커런트 딱 보면 그게 얘 돌리는 전류예요. 전류 곱하기 얘가 하는 전압을 하면 같은 제품인데 얘는 10이고 20이고 30이다. 30의 전류가 소모된다. 그러면 이놈을 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력의 손실이 줄어드는 거죠. 아마 이런 노하우가 없어버리니까 그냥 좋은 거는 좋다, 다스테크 좋다, 뭐 동양 EMP 나쁘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부품만 알면은 금방 이거를 채취할 수 있어. 근데 현재 ONM 인류들은 깊이 안 보죠. 소스원을 가장 영향을 미치는 놈이 인버터인데 그 안에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대충이라도 이런 부품이 있구나. 있으니 데이터 시트에 뭐만 그 부품의 영향이 나오니 데이터 시트를 보고 확인한 뒤에 이 회사는 좋다 안 좋다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ONM 엔지니어는 어쩌면 설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시공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테러 패턴도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 OEM을 하면 적합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가서 시공하고 시공 잘 됐습니다. 각도 잘 됐습니다. 안전하게 했습니다. 그게 OEM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설계는 여러분 아시죠? 패널이 직병렬 조합이 얼마니까 그 전격에서 마진을 두고 접속반을 설계하고 접속반을 거기서 마진을 줘서 어레스터 얘 두 개 치고 들어올 때 막는 겁니다. 어레스터를 설계하고 그 어레스터와 얘거를 마진을 설계해서 안전하게 인버터를 설계하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방향이 이래 그림자지기 하지 말고 그림자지기 안 하면 방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듈 각도 아까 했지만 남중고도 생각해서 잘 설계하고 설계할 때 각도 생각해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격거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격거리를 뭣도 모르고 보통 하는 사람들은 뭐 가을이 잘 나오니까 가을에 맞춰서 타겟을 합니다. 그러면 가을엔 태양 여기 있죠. 겨울은 태양 어디로 갑니까? 이리로 가죠. 그럼 그림자집니다. 이렇게 그 공간 좁혀야 하려고 하다가 벼룩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우는 거죠. 그 준수를 해서 하시고 그 다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직달량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내가 계산했지만 실제로 빛은 이래 오거든요. 직달량을 요 식이 다 있으니까 계산해가지고 여기 진짜 요 패널에 얼마나 공급돼 직달량 계산하고 각도 계산하고 위치 생각해서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계산 공식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고요. 그래야 좀 더 왜 이 당 0. 몇 도에 따라가 강전 효과가 달라지는데 플랭크 상수의 진동수가 달라지는데 그 꿀 같은 그 전력을 왜 손실시켜? 이 하나만 알아도 개선이 되는데 ONM이 막연한 ONM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아셔야 ONM 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시공할 때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들이 설계를 되게 잘 해놨는데 이제 시공자가 볼트너트 체결하죠. 원칙적으로 체결해서 정확하게 체결하는 게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패널은 최근에는 45m/s 태풍이 견디게 되어 있고 지금 좀 올라가 50m/s의 태풍이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체계를 제대로 해야 되고 체계를 제대로 안 하고 약간 공간을 띄우면 됩니까? 여기 튑니다. 이렇게 바람에 튑어야 됩니까? 강전 효과가 생기다 생기다 공진이 일어납니다. 안 되고 조금 지나고 그러면 크랙이 나죠. 그럼 우리 모를 전력이 떨어지면 이 상황까지 가요. 그래서 마지막 작업다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MC4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MC4 커넥터를 잘못 연결하면 대부분 여기서 전력이 툭 떨어지는 원인이 MC4 커넥터 연결할 때 이렇게 연결될 때 제로 저항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할 때 됩니까? 압니까? 이러면 저항은 OS의 W분의 N입니다. W. 이렇게 면적이 딱 넓게 도달하면 저항이 거의 없어져서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작업보다 하면 잘 안 들어간다고 막 쑤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떨렁떨렁 하다 이렇게 턱 뛰어들이죠. 붙기는 물렸는데 어설피 붙죠. 거기에 전기가 오면서 스파크가 생기고 저항이 확 올라갑니다. 그 기껏 생각해 놓은 거 MC4 커넥터 전력이 떨어집니다. 이따 그 불량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작업자도 허투루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프로페셔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원리를 알고 이걸 해버리면 전부 프로페셔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인드 없이 그냥 작업하는 거예요. 공수 맞추고 시간 맞추고 위에서 하락하니 그게 아니에요. 자기 마인드로 자기가 지식을 쌓아서 하는 순간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요 두 사례하고 마치기. 이제 이런 결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사례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발전소에 여러분이 아는 곡률 반경은 어떠냐면은 이게 화재 때문에 곡률 반경은 전선 두께 6배를 이렇게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빔이 좀 넓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선을 이렇게 꺼오이고 남는 거는 한 곡률 반경을 6배를 정도 합니다. 근데 이 업체는 곡률 반경이 0.5배로 해버려서 막 꼬아놓은 거죠. 그러면 뭐냐, 캐리어 전자전공이 오다가 통과할 때였으면 부딪힙니다. 팡팡팡 부딪혀다가 전선에 열이 나면서 열이 나죠. 그걸 어떻게 찾아냈냐. 저희들이 모니터링이 되니까, 모니터링하니까 패널이 전압, 전력이 잘 나오는 거예요. 화재 날 일이 없는 거라. 그런데 이 전력 최적화기 안에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력 최적화기는 여기 장착되어 있었고, 갑자기 전력 최적화기 문제가 아니고 전선을 작업자가 잘못해서 여기 열이 확 난 거예요. 열이 어디 됩니까? 전력 최적화 안으로 전달되겠죠. 그래서 이 센서가 정상적인 점은 요런데 이 화재 난 온도가 싹 올라가더라. 감지를 해요. 감지를 해가지고 일정 온도 이상 되면 셧다운 시켜가지고 오픈 시킵니다. 다행히 큰 화재로 갈 수 있는 걸 미리 막은 거예요. 업체는 우리한테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한테 무릇올락할 게 아니라. 이 실례입니다. 실사례. 그 다음에 여기 한전입니다. 한국전력. 한국전력에 15년 동안 전력을 생산하는데 갑자기 13번 스트링이 자꾸 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죠. 왜? 패널별로 모니터링 해야 그 줄이 뭔지 알죠. 그래서 패널별 모니터링을 이번에 납품해서 적용해보니까 어떠냐? 패널에 지금 36V짜리 썼어요. 썼는데 13번 스트링이 보니까 28V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바이패스 다이도가 고장난 거지. 어떻게 고장났나? 패널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플러스 해가 0.6 곱하기 쭉쭉 해가지고 36V가 나옵니다. 그럼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여기 안에 있지만 크게 그리면 바이패스 다이오드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여기 역방향이 요거 딱 재면 6.6, 0.0.0.0가 요 14V 나옵니다. 그리고 0.0.0.0 하면 14V, 14V, 28V 나오고 0.0, 36V. 그래서 이 패널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나가죠. 그런데 전압 보니까 뻔히 3분의 1이 줄었으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죽으면 3분의 1 떨어지죠. 그래서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고 바로 직관적으로 바이패스 다이도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입니다. 그래서 찍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쇼트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전압이 여기에 14V 플러스 28V 플러스 쇼트 된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전한테 십몇 년 동안 찾지 못한 거를 저희들이 바로 즉시 며칠 안 돼가 바로 찾아줬어요. 한전도 감사하다고 통보를 해왔고요. 이랬습니다. 패널별 모니터링이 안 되면은 소스원이 패널인데 그거를 감지 못하면 여기 죽었다 깨어나도 인버터하고 접속방 봐가지고 오해내면 안 됩니다. 걔들은 패널에서 인간 요소를 전달하는 요소인데 소모하는 요소들입니다. 그것도 아까처럼 부품을 잘못 쓴다든지 업체를 잘못 선정하든지 작업을 잘못 소진되는 요소죠. 그것을 답 찾아도 답이 안 나와요. 자, 요까지가 제가 준비한 요소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해부터는 제가 10분 넘었는데 5분 동안 잠깐 쉬었다가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면 5분 안에. 예. 진열 미스매치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은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붙어있어서 전류 병목 생산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여기 보시면 뭐 35%까지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있어서 그렇게 떨어진다는 건가요? 자, 바이패스 다이오드의 이론을 잘못 아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학자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할게요.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음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음영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음영을 위해서인 게 아니라 역방향 치고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거. 이제 실험한 걸 보여드릴게요. 왜 바이패스가 음영에 의미 없는지를. 오늘 보면 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동안 아는 바이패스가 그놈이 아니었네? 제가 이거 혹시 질문 나올까 봐 예시로 가져온 겁니다. 첨부에는 안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이패스 다이올리는 이제 설명드릴게요.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음영 딱 집어야 되냐? 여기 음영 딱 지면 바이패스는 있습니다. 여기는 0V, 14V죠. 다이오드는 여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0.7V면 얘보다 높으면 이렇게 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 여기가 0V고 14V께 얘가 전압이 높으니까 전류 안 흐르지, 그죠? 평상시는 이리 안 흘러요. 안 흐르다가 음영이 왜 딱 발생했어요, 그죠? 발생하면 뭐 해야 됩니까? 여기는 전압, 여기는 14V, 여기는 14V인데 여기는 전압이 하나도 없게 0V가 되죠, 그죠? 그러면 아까는 이쪽이 높았는데 지금 여 14V가 있고 0V가 있으니까 여기가 높아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요렇게 가다가 바이패스로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요렇게 가지. 이 바이패스예요. 자, 그런데 바이패스를 할 때 학자들도 여러분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특정한 한계적인 음영이 있을 때만 바이패스 동작한다. 이렇게 제시해야 돼요. 한번 봤어요? 제가 이 실험 때문에 보세요. 음영이 있으면 바이패스 다이오드 동작해야 된다 했죠, 그죠? 아까 내가 여러 개의 음영 예시를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발전소에 음영을 줘봤습니다. 전봇대 음영. 그러면 여기가 두 개가 가려졌을 때 여기에 바이패스가 일로 전류가 안 되고 바이패스 간 뒤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바이패스 동작하면 뭡니까? 전압이 3분의 1씩 툭툭 떨어지죠, 그죠? 바이패스 동작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전압 모니터링을 해보면 압니다. 그런데 왜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전압이 안 떨어져요.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태양은 가시광선은 자외선 적외선은 산란하고 굴절됩니다. 물질이 이래 있을 때 이걸 치고 가면 여기에서 보면은 음영이 적기 때문에 빛에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산란 굴절을 합니다. 다 투과됩니다. 그래서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동작시키려면 뭐 해야 되냐? 완전히 깜깜한 벽처럼 팍 덮어야 됩니다. 밤보다 더 깜깜하게 팍 덮어야 됩니다. 덮으면은 여기서 그제서야 캐리어 이동이나 전자정호 이동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이패스가 동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빛은 밤에 달빛도 태양을 비춰서 반사되죠. 그래서 강연 효과가 일어나요, 달빛에. 달빛에도 이 바이패스는 동작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이패스가 그거 했으면 전력 최적화기는 개발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솔라이즈 타이거부터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이번에 LG하고 한솔도 달라들었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패스가 했으면 이미 안 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밤에 진짜 전압 나오는 거 맞냐? 실험해 보십니다. 이 보십시오. 제가 직접 한 겁니다. 요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접니다, 이게. 심증은 가겠지만 물증은 없는데, 접니다.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보세요. 바이패스 동작 시키려고 멀쩡한 상태 13V.3에 7A. 두 번째, 5%만 가려봤어요, 이게. 전압은 거의 똑같고 전류가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반을 가려봤어. 반 가렸으면 이미 바이패스 다 동작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전압은 거의 그대로에 전류가 떨어지죠. 왜? 이렇게 해도 여기에 굴절과 산란을 일으키면서 빛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그림자 진다? 안 된다. 그러면은 낮에도 이랬는데 밤에 하면 맞습니다. 제가 밤에 여기는 전력이 1000W 이상 나오기 때문에 할로겐 등 두 개를 사가지고 저게처럼 제 얼굴 치는 것도 빛을 쪼아봤어요. 빛을 쫙 쪼면 낮보다 10분의 1로 전력이 낮습니다. 낮은 상태에서 할로겐 등이 이겁니다. 이거 팡 싼 거예요. 암실에서. 쏘니까 해야 돼요. 12.8에 0.8. 낮보다는 훨씬 낮죠. 그죠? 할로겐 등이 원래 광전 효과를 이용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가시광선이 전력을 생산한다 했잖아요. 할로겐 등도 좋지만 백일 등이 가장 가시광선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전력이 많이 생겼는데 할로겐들이 아무튼 그 가시광선에 있는 범위를 쏘니까 전압은 비슷하긴 한데 전류가 떨어지죠. 왜? 광량이 적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밤이에요. 그만 밤에 암실에 여기에 요거 같이 또 5% 가려봤어요. 그럼 여기 밤이고 또 여기 가렸을 게 바이패스 동작이 될 거 아닙니까? 안 합니다. 바이패스 동작하면 이게 3분의 1 떨어지거든요. 안 하고 전류만 떨어지는 거예요.
아씨 모르겠다 이거 좀 바이패스 동작시키보다 확 가려서 이걸 박스로 할로겐에 넣어서 쏘고 그러면 이거 바이패스 동작해야 되잖아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할로겐 등이 또 반사해서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뭐예요? 전류가 0으로 떨어지지 전화 가만히 있죠. 자 이제 증명됐습니까? 밤에 달빛에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도 바이패스는 동작하지 않는다. 그럼 해야 돼요? 이걸 팍 덮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나오게. 그런 음영은 잘 없어요. 눈이 쌓이죠. 눈의 입자보다 광에서 오는 건 10의 14승에서 10의 16승의 주파수예요. 0. 동그라미 14개 분의 1에 분해놓고 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 오는데도 침범해서 바이패스 동작 안 하고 더 가요, 빛이. 그 광전효과와 광전효과의 주파수만 그 말이 다시는 안 나오죠. 그래서 내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전부 논문에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음영을 위해서 있다. 맞긴 맞는데 완전히 빛을 가려가지고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365일 중에. 이 제가 여러분들이 하도 질문 나와서 직접 실험했습니다. 저는 실용학하고 실험을 해서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실험을 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스타일입니다. 주로 아인슈타인하고 에디슨 방식인데 저는 그 사람들 몰라요. 좀 웃긴 얘기인데 안 웃네. 아무튼 이렇게 실용학을 해보시면 그 이론이 얼마나 차이 나는 걸 알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질문은 이제 여기로 답변을 할게요. 또, 예. 아마 대한민국에서 모니터링을 제가 제일 많이 볼 겁니다. 네. 그런데 의문이 동일 위도상의 봄과 가을에 예. 어떻게 상무님처럼 이걸 뭐 계측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40여 개를 보고 있는데 감각적으로 봄이 가을보다 발전량이 더 나온다. 봄이 가을보다 더 나온다. 예를 들면 춘분과 축분이 적도 위에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예. 거기에 앞뒤 15일에 한다고 했을 때 예.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자, 이제 볼게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네. 태양이 보세요. 네. 태양이 가을이 더 많이 나온다 했어요. 봄이 더 많이 나온다 봄이 더 했어요. 나옵니다. 봄이 더 많이 나오죠. 그죠? 네. 자, 봄은 어디냐? 하지에서 요래 옵니다. 가을은 요래 갑니다. 맞죠? 요래 가면은 봄은 여름에서 봄에서 가을 가죠. 봄이 더 잘 나온다 했죠. 어디가 강량이 가깝습니까? 패널하고. 봄은 여기고 가을 구간 여기입니다. 저는 충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5일 전, 15일 이후로 예. 모니터링해서 날짜로 해서 정한 발전량하고 추분해서 말씀하신 대로 15일 전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춘분이나 추분 시기에 태양 위도는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자, 위도는 또 두 개 하나, 그거 플러스, 오케이, 그것도 맞습니다. 두 번째, 25도에 가까운 것이 봄입니까, 가을입니까? 가을은 보통 13도 정도 되죠, 그죠? 봄은 25도 가깝죠, 그죠? 봄은 그래서 25도에 가까우면 가장 활성화된다 했죠, 에너지가. 그래서 봄은 에너지가 가장 활성화되면서 가장 근접해요. 그나마 좋게 나오는데. 가을은 멀어지고 온도가 25도에서 멀어져 버려요. 그런데 여기 또 요거를 보고 요거는 정확한 원리 맞습니다. 맞는데 또 내가 짓는데 이래 짓는 곳이 재수 없게 잘 나오는 것이 바람 덜 통하게 하고 요 재수 있게 잘 통하게 하면 또 상극이 되겠죠. 그건 또 아까 말한 입지 조건을 어떻게 하냐 달라지는데 근본적으로는 거리와 각도입니다. 온도와 거리와 각도. 여기 보시면 다 맞아 들어갑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 작년에 또 솔라이치 파워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네. 그 케이블 열화랑 그 정렬 미스매치까지 필요가 되는데 지금 여기 직접 하신 이 파워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가능하나요? 그런 답을 나오려고 정답을 다 같이
예상 질문에 다 가져갔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한 150차례 다니니까 질문이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질문 나온 건 답변 드릴게요. 예. 자, 이겁니다. 국내 비해 경제사입니다. 화재 예방, 이용률 개선, 디지털 플랫폼 가격 경쟁인데 아까 뭘 물었습니까? 핵심 인자가. 케이블 열화랑 병렬 미스매치. 케이블 열화, 병렬 미스가 솔라이즈에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병렬 미스매치하고 열화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쪽도 있냐 이 말입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왜? 열화는 아까 전에 했잖아요. 병렬 열화든 주변에 선이 열화되면은 그래프로 딱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예를 들어서 1메가와트에 415와트, 2000W 400장을 장착하면 모든 온도가 동시다발적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놈이 열화됐고 열화되지 않고 판단하고요. 거기서 모듈 열화가 케이블 열화. 케이블 열화는 어떻게 하냐? 걔들도 방식이 케이블 열화를 그냥 케이블은 보이지 않걸랑요. 케이블 열화는 열화되고 나면 인자가 있습니다. 열화됐기 때문에 저항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 셀의 전류가 줄어듭니다. 다른 데보다. 이렇게 열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바깥쪽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요 안에 온도 센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케이블도 보고 두 번째는 뭘 보냐. 아까 전압 전류 전력 중에 얘가 유독 온도도 올라가고 모니터링 해보니까 전류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바로 판독해요. 온도로. 그리고 그 모듈을 끄든지 셧다운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잠시 해놨는데 당사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뭐 보호기능이 그런 열화 문제입니다. 온도, 가온도, 그죠? 가전압. 여기 장착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는 장착되어 있는 것보다 준 기능이라서 제가 이래 쓴 겁니다.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예기평이 발표할 때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이즈가 3세대. 저희들은 보호기능, 원격, 알람 알림 들어간 4세대. 요 차이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실물은 보여주실 건가요? 실물 이놈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 오시려면 1시간 반 걸리는데. 나중에 연락드리고. 네, 무조건 오세요. 왜냐면 한전이든 관공서이든 저희들이 탑사를 오거든요. 실범 예로 저희들 한전 프로젝트로 최우수로 1등 했고, 그 다음 중기청 1등 해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사 모집 같은 거 타시면. 당연하죠. 요 오셨잖아요. 지사 모집. 예. 예. 그 안시도 재밌죠? 좀 알고 가는 것 같아서. 쉬지 마시고 듣는 게 더 바람직할걸요. 자, 질문 없으면 시간이 5분만 하고 뒤에는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뒤에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해서 ONM이 저런 것도 있거나 그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